하나님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허감의 권세에 매여 내 이를 빼앗긴 저들에게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설계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겉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인류사의 첫 번째 질문이죠. 농경발상지가 사시아인가 하는 질문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서 인류사 2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지금 한 29번째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사의 전체를 구조를 지난 시간에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등분으로. 결국에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각 그룹, 네 그룹으로 나눴는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상고시대, 즉 우리가 기원전후가 갈려지는 그 이전, 즉 이것은 기록이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남아있다라는 기록이 없는 시대를 일컬어서 이 시대를 본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주로 나타내는 낙원, 천국의 개념은 햇빛, 빛을 통해서 주로 표현을 했다. 신앙을 표현한다. 빛이 비친다는 자체가 그 소망이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마치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두운 길이라고 해서 표시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빛이라고 하는, 그래서 활동을 하고 또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하는 이런 환경을 빛을 통해서 하나의 낙원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체험하면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또 그걸 바라보던 시대에 있었다. 이제 시편 80편이 오늘 우리 읽게 되는데, 이 시편 80편에 보면 주의 얼굴빛, 빛을 비추소서 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1절에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3절에도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리고 7절에도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마지막 절에도 주의 얼굴빛을 비추라. 빛,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고 하늘이 아니고 태양빛이 아니고 빛이라고 하는 것에는 공통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나타난 것은 주의 얼굴이란, 주의 얼굴. 이것이 상고시대에 성경을 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상고시대 전체에서 똑같이 빛이라고 하는 통해서 모든 인류가 빛이라는 것에 공통적으로 어떤 구원, 어떤 광명, 어떤 소망이 전체적으로 온 인류가
다 동일하게 거기서 공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그 빛에서 빛의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이런 부분에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이 다 넘어가는 데서 같이 넘어가는 거 아니고 넘어가는 중에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별도로 하나의 더 어떤 계기를 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느냐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빛을 볼 거냐 신앙. 또 태양을 통해서도 태양을 신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태양을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분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가까워진 신앙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상고시대에 남겨놓은 글로 문자로 우리가 보는 거다.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원, 결국 낙원 시대를 마지막 지나가면서 이제 성경이라는 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걸 통해서 이제부터는 이쪽으로 AD 1세기 공부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를 한 시대로 보고 그 다음에는 2012년부터 3008년까지를 또 하나의 인류 시대를 보고 3008년부터 예수님 재림 올 때까지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류 전체가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연대는 분명하게 정해지는 거는 연대가 분명한 거는 AD 1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내는 2012년 요 2000년간은 기록이 남아져 있는 것이 뭐 다양한 형태로 기록이 남아져 있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기록 이전에 있는 이 상고시대에 하나의 낙원을 지향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공감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낙원에 대한 그 빛을 바라보면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그림으로 일직선으로 얘를 좀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시작점이 무한대로 가야지 시작은 무한대로 가고 쭉 해서 일단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3008년을 임의로 잡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2012년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AD 1세기 AD 1년 AD 1년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이건 4개 못 된 거 아니에요. 일직선으로 요거는 평면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요거는 평면상에 있는 내용을 인류 전체 시대를 일직선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요런 인류 시대에 나왔을 적에 어떤 한 점이라도 어느 점이라도 마찬가지 어느 점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여기 있는 사람이든지 여기 있는 사람이든지 특징이 뭐냐면 어느 곳에 있어도 마찬가지 어느 곳에 요 사람이 있는 위치를 이렇게 요 시대의 사람을 이렇게 쭉 이래서 또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요 확대를 요리 한다 치면은 여기 있는 요 당시에 거주하는 사람 당대에 1년이면 1년 하루마루 딱 한 달이면 한 달에 거주하는 전 인류를 봐도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에 맞도록 적당한 어떤 보폭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아주 탁월해가지고 최고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뒤에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항상 뒤처져. 각 시대마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개연성을 좀 봐야 돼, 우리가. 인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이해한다. 세계사의 어떤 이해를 한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인류의 역사, 우리나라 사건이나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습관이나 이런 걸 볼 때라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과거의 어느 시점 하나를 딱 짚어봐도요. 네 부분으로 나누면 충분해요. 언제든지 네 부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또 이걸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처져가 있는 한 시대에 처져 있는 요 시대 그 중간 제일 빠른 사람이라더라도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어떤 상황을 봐도 개인을 보는 게 여기는 개인을 한 개인을 이렇게 봐도요. 자 보자고. 얘가 지금 청소년기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 분명히 청소년기가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청소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요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청년. 그리고 장년이 된단 말이에요. 장년. 그 노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버린 거예요.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서 또 청년의 길을 보내고 그러면 장년이 돼서 결혼하고 장년기를 보내면서 그러면은 적당하게 일하고 노년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요런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시절에 계절에 어떤 시기에 어떤 때 어떤 사람은 제일 후발자로 어떤 사람은 제일 앞선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뒤에서 좀 빨리 어떤 사람 앞에서 좀 늦게 이런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져서 시대마다 인류의 역사를 이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조금 쉽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입장하고 인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브라질의 밀림 지역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동영상으로 안 그러면 뉴스 같은 데도 그냥 뜨는 거예요. 요즘은 유행이 각자 텔레비전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관광을 안내하는 것도 되기는 하지만 세계를 어떤 테마 여행이라든지 특별한 걸 보여준다고 하면서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 가보면 텔레비전에 멀건 텔레비전에 여러 사람이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브라질의 밀림 지역에 아마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자들 저통을 내놨고 말이요. 남자들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 이런 내용을 텔레비전에 그냥 방영하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이 그랬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지만 프랑스나 이런 아주 세계의 굴지의 사람들은 옷을 입어도 아주 최고급으로 해갖고 사이드는 한 벌에 돈으로 치면 어마무지한 그런 값을 주고라도 옷을 탁 걸치고 멋을 내고 뽐을 내고 지내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도 그렇다니까. 차이가 있다니까. 각 나라 현재 시대에 현재 2012년 지난 이 시대에도 이런 그림을 같이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가벗고 지낸 자나 지금 최고의 옷을 갖고 있는 사람이도 그 사람들이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또 장년기 보내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또 그들 통해서 또 다시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인류가 이어지고 있다. 요 구조를요. 개인은 반드시 죽고 하면서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인간들의 사회, 특히 그러고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분명히 계층 간에 어떤 갭이 있는 그런 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인류가 계속해서 가는 거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요소가 있으면서 변하고 있는 인류의 형태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역사 이해에 역사를 보편적으로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상고시대 같은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삶에 대한 건요, 현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고 세계사 백문백답에도 그런 요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지금 인류사 2의 1번에서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그런 시대마다 있던 사건을 갖다 대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을 딱딱 갖다 대면 그것 자체가 해석이 되고 어떤 잘못된 것이 뭐고 이게 지금 어떤 왜곡된 내용이 뭐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요소들이 그 가면 딱딱 나오게 되어 있다. 현재도 누구든지 체험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지는 사건 속에 항상 내재되고 있는 공통의 요소가 있다니. 공통의 요소. 지금 인류사에서 기록되어지는 인류사에서 요 요소를요 전체가 다 배제하고 있어요. 글이 없다, 글씨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저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있듯이, 지금도 옛날 사람 수천 년의 사람이 수만 년 전에 이라고 연대를 길게 해가지고 수만 년에 사는 사람들은 원시인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도 총 쏘고 아니야말로 전쟁하면서 폭탄 던지고 하는 이런 전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화살 갖고 있어요. 지금도 창 같은 거 갖고 그 화살 총 같은 게 나무 깨비 갖고 떠지 갖고 짐승 잡고 이런다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니. 옛날이라 그러면 전부 다 미개하고 그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그 상대와야 어떤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끼리 사는 거, 그게 기술이 없으니까 돌로 가지고 짐승 잡고 이런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돌로 잡고 사는 시대도 있었지. 돌이 최고의 어떤 기술력으로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은가 하면은 그것조차 썰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2012년에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여기서 똑같은 내용을 갖고 앞으로 2000년 전에 가서도 그 환경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요걸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나 우리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4000년 전, 6000년 전, 적어도 이 땅에 인간의 존재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는요, 동일한 요소가 있다. 모든 사람이 그게 다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개인, 노년 때 느끼는 감정, 장년 때 느끼는 감정, 청년 때 느끼는 감정, 또 청소년 때 느끼는 감정, 이런 서로 간의 청간에 서로 이해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지만은 같은 층에서 느끼는 이 어떤 감정들에 대한 이 소통은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6000년이나 그 감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느끼면 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이런 느낌이,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이런 느낌이 밀림에 있는, 즉 아마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 느낌도 소통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느낌. 분명하게 서로 소통되어지는 그 분야가 있다. 말은 안 돼도 손짓 몸짓 하면서 배고프다 가면 먹을 거 갖다 주고 물 마실 거 주고 먹을 거 갖다 주면서 그래갖고 서로 미소를 지으면 좋아하는 거고, 누가 미소 지고 우리 미소 지면 좋아하는 걸 하자 사인도 안 했는데도 미소 지면 좋아하고, 화나면 얼굴 찡그리고, 주먹 지면은 상대방은 내하고 대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아는 것. 이것이 지금이나 2000년이나 어떤 인간이 거주하고는 똑같이 넘어오는 이런 요소들이, 그런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공통된 것이 많이 있으므로 인류사라는 단어로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 6,000년 전 인간이 존재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이 인류의 마지막 어떤 지금 최첨단으로 가는 앞으로 뭐 3,800년까지 가면 3,800년 사람이 더 최첨단이 되겠지만은 이런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공통 부분하고 차이되는 것, 차이되는 개수를 이야기할 거, 차이되는 층을 이야기하면요, 차이가 나는 층은 그거는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이 나는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죽고 하면서 공통된 요소만 계속하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그거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인류사를 보아야 된다. 인류사를. 아침에 아까 그 텔레비전에서 저녁물 때인가 점심물 때인가 나오는 텔레비전 내용이 있잖아요. 인도의 어느 지역에 부부가 딱 애 서인강 너인강 이래 있는데 애들 있고 자기 부인하고 남자가 있는데 인도의 밀림 지역이래. 밀림. 고립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애들 옷을 말끔하게 입고 그러면서 한글 뭐 DVD 또 다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뭐 한류 열풍에서 한글에서 만드는 DVD 우리 한국을 좋아한다 사람도 한국을 좋아한다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있는 산을 요리 이야기하면서 산삼을 그냥 가서 여기 산삼 있다. 산삼 찾는 것이 그냥 뭐 아주 뭐 쉬워요. 정해놓은 건데 장소를 이거 산삼 난다. 그래갖고 뭐 큼직한 산삼을 보는 데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더라고. 산삼이라고. 또 다른 곳에 있다 하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산삼이 자기 산에 있는데 몇 개 정도 있냐면 한 5,000개가 있다. 5,000개. 응? 우리나라 사는 것도 5,000개 산삼 5,000개 들어가면 눈이 희둥그러지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캐려고도 하지 않냐고 그냥 비싸다 하는 건 아니까 한 번씩 가서 이제 팔아가지고 그걸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놀란 것이 88, 80, 어떤 70 이하 사람들은 별로 나오도 안 하고 88, 80 너희 이런 사람들이 절구통을 찍고 있더라고. 절구통을.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우리 모친이 80 너인데 지금 뭐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 겨우겨우 움직여. 물론 사고를 당했으니까 사고 당한 여파로 지금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교통사고 나서 참 죽었다 하는 그 상황에서 생존해 있는데 아니 그런 80, 90 되는 사람들이 멀쩡히 앉아서 뭐 일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요소를 우리가 같이 가면 같은 동시대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60대도 막 힘을 쩔쩔매고 막 더 이상 힘을 못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80, 90 된 사람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80, 90 되면서 살아가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60대 갖고도 쩔쩔매고 있는 그 환경하고 차이가 뭐냐면 문명의 발달이라 하는 이런 어떤 문명의 발달에 우리 모친도 그렇지만 비교하자면 그래요. 같은 연배에 80살이라고 하는 그 연배가 있지만은 우리 모친 같은 거는 참 문명이 발달한 데 살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연대에 있으면서 똑같은 힘을 쓸 수 있는데 문명이 발달한 데 있으면서 교통사고 나서 힘을 못 쓰는 이제 처지는 사람 속에 속해진 거예요. 앞으로 나가다가 뭐 절절절 따라오는 사람들, 문명의 발달로지 따라온 사람들하고 같은 연대로 살아가다가 몸이 사고 나니까 이제는 뭐 그 사람들보다 더 처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고립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그까지 자라면서 뭐 문명이 발달된 건 없지만은 산삼 먹고 또 우리나라 막걸리 어떤 아주 좋은 걸 주면서 그거 먹으면 힘이 팡팡 생기는 그런 걸 갖고 아주 다변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먹으면서 전쟁의 걱정이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디 뭐 사고 나서 죽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어디 뭘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있는 대로 태어나서 그냥 주변에 있는 환경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외부에 의해서 사고에서 죽을 것에 대한 이런 위험이 문명 발달할수록 이런 위험이 있는데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선은 미개한 쪽으로 출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힘쓰는 거 보면은 힘쓰는 한계가 문명이 가지고 있던 사람 빨리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원래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곳에는 이게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행양이나 뭐 한 업종이나 보면은 결국 1대1이야, 1대1. 그게 뭐 대동소이한 거지. 어느 누가 뭐 앞섰다. 여기 앞선 사람이, 앞서서 나간 사람이,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다. 인류 사이 뭐 참 덕을 많이 끼쳤다. 뒤에 나온 사람은 인류 사이 덕을 못 끼쳤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노년, 장년, 청년, 청소년 길을 보내오다가 한 사람이 마감되어지면서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한 그거는 똑같다. 저울질을 할 수가 없다. 원시인이라고 과거에 2000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비중이나 지금 현재 내가 현재 한 사람 살아가는 비중 자체가요. 어느 한 사람을 두고 지금 사는 사람이 가치가 있고 옛날에 사는 사람이 가치가 없다. 이런 비중도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지금 비교해보면 뻔히 보인다. 그런 것이. 요 개념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두고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제가 대한민국 목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반도락하는 이런 위치에다가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락하는 이 방향을 두고 인류사를 지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방향이 이렇게 가지만은 이렇게 쭉 일직선 나왔지만은 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에 방향이 있다라는 거지. 방향이 지금 이것이 인류사 전체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 방향을 표시하고 있다.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요 내용이 한반도에 위치한 거야. 한반도. 왜 한반도라는 이 지형이 인류사에서 전 지구의 모양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반도라고 하는 이 반쪽에 일본이 밑에 있으면서 한쪽에는 태평양이 있고 한쪽에는 대륙이 있는 중국을 끼고 있으면서 이 조그마한 반도 이 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 위치하면서 역사를 거듭해 왔을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구조를 국사력해서 앞으로 쭉 가는 이런 내용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이 역사를 보는 어떤 어떤 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는 툴은 다른 나라 역사를 보는 내용하고 달라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다른 나라는 역사라는 것이 이것이 왔는데 점진적으로 이리 왔는데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남겨질 수가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한반도라고 하는 이 위치 때문에 인류사가 한반도를 중심에서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렀다.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어찌 보면 좀 어거지거기도 해요. 70억 인구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역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거지지만은 앞에서 있는 논리 자체가 지금까지 흘러간 논리, 앞으로도 흘러간 논리가, 논리성 자체가, 어쩌면 어거지,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그 어거지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온 내용에서는요, 어느 것 갖고도 하나도 누가, 그거 잘못됐다, 라고 말할 내용은 아직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방향은 분명히 지금 이래 오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다고 하는 이 방향도 이건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라는 내용을 갖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성경이 1세기에서 형성돼가지고 이 성경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 넘어오는 데까지를 200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 하는데 아무도 이것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이런 흐름을 두면서 한반도라고 하는 이 위치, 지정학적인 이 위치까지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 그걸 오늘 시대에 있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바른 역사인식,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은 지금 이야기하고 하자는 요 내용하고 떠나버리면요, 그거는 아무 쓸모도 없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반도에서 하는 모든 사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자체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타냈던 그 일들, 이미 지나가는 일들, 그걸 바라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까지를 같이 염두에 둬야 된다. 현재 2012년 요 한반도의 위치에 대한 이 내용을 이러한 서에서 동으로 왔던 물결, 그 다음에 동에서 서로 오는 이 물결에 지금 한반도가 중심에 있는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지금 이런 구조를 지난번에는 뭐 창세기 10장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래 오는 거로 표현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 마지막 되어진 계시록 10장 2절에, 계시록 10장 2절, 계시록 10장 2절 맞나요? 17장 2절인가? 한번 확인해봐요. 예, 계시록 10장 2절 맞네요. 그 손에 펴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은 천사. 손에 책을 들고, 손의 책은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오른발 왼발 이야기는 오른발 왼발, 이게 북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짚는 이 구조로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모습이다라는. 여기에서 어거지다라고 말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요소를 신앙으로 봐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요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현재적으로 보여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지. 이것을 어거지라고 덮어놔보면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니까. 그런데 요것을 신앙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 자체를 신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신앙으로 보면요, 이게 너무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밀림 지역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밀림 지역에 오늘 뉴스 또 나왔지? 또 나왔잖아요. 뉴스 또 나왔어요. 그 프랑스의 무슨 패션 업계에 있는 아주 유명한 패션 패션 쇼 하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에 했대요. 외국에서 할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래. 근데 우리나라 처음인데 우리나라 처음으로 하는 세계에서 유명한 패션 업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데 뭘 소재로 했느냐? 색동옷을 했어요. 색동옷을. 색동옷. 우리나라 같으면 금방 알아죠. 저거 우리나라 나타나는 색동 저고리에 대한 이 의식을 지금 인류의 지금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아마 우리하고 코드가 같은 어떤 걸 갖고 지금 뭔가 인류 사이에 어떤 패션을 지금 리더를 하는 모티브를, 테마를 잡았는 것 같다는 딱 깨요. 여기 있는 거 색동. 색동이 뭐예요, 색동이?
색동저고리가 어디서, 우리는 그냥 색동이라 금방 나오는데, 색동저고리가 어디서 나와요? 그 창세기 9장에 있다. 성경 창세기 9장에. 무지개가 바로 색동저고리를, 우리는 그 무지개를 색동저고리로서 표현하는 민족이라. 그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우리의 역사를 신앙으로 봐야 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신앙으로 보면은 온 인류의 역사 전체를 신앙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가진 색동저고리, 바로 그 자체가 상고시대 때 형성되었던 빛에 대한 동경이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색동적으로 했는지 뭐 어떤 빛이라든 태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다른 나라, 인류의 지금 AD 1세기까지 올 때까지 빛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아까도 말했지만, 나라마다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르게 좀 착한 사람도 있고, 앞선서에서 뒤에서 빨리, 이런 부분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AD 1세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각 나라가 표현을 해오는데, 우리 민족은 태양 속에서 있는 무지개라는 약속,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허락했던 언약, 무지개 언약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 무지개 언약을 우리는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옷에다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개를 지금 저는 이제 이게 개신교 목사니까 신앙을 가지고 창세기 9장에 있는, 9장 13절에 있는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멕시코에 있는, 지금 현재도 그랬다, 멕시코에 가면은, 이름은 내가 분명하지 않는데, 태양에 절한다 그러면서 그것도 텔레비전에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나왔어. 높은 탑에 나무 쭉 올라가가지고, 네 사람이 줄 타고, 그것을 줄을 연결해갖고, 줄을 가지고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서 춤추면서 내려온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네 사람이. 그 동서남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제일 위에서 나팔인가 비리를 불어주면서, 그리고 땅에 착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에 쓰고 내려오면서 있는 것이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 거울을 비춰주면서, 빛을 비춰주면서, 또 그 다음에 무지개 색깔을 얼룩덜룩하게 무지개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례로 건너오는 것에 대해 태양, 무지개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색동 옷저고리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같은 연대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똑같은 현상, 수천 년에 있는 게 그대로 연결되면서 연결해오는 이런 어떤 흐름을요, 이걸 무시해버리면은 역사에 대해서 접근이, 특별히 상고시대에 대한 접근은 이런 현재적인 걸 가지고 그걸로 접근해 가야지, 글자도 없는데 또 잘못된 글씨로 표현했는데 그것만 전적을 해버리면요, 왜곡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현재 우리를 현재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나가야지, 기록이 우선이 아니다. 기록이 우선하면 왜곡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는 시대에 있는 내용을 기록을 남길 때는 개인의 벌써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변질이 돼버리니까 과거에 있는 것과 변함이 없는 현재적인 똑같은 내용을 갖고 접근을 해야 역사 왜곡에 대한, 변질에 대한 내용을 여러 부분에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변질되지 않고 잘 보관하면서 다시 또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